역사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 광주 사태 7번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헬기 조종사 등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1항공여단 31항공단 소속의 구 모 씨와 서 모 씨 등 헬기 조종사들과 송모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김모 전 31항공대 506 항공대 대대장 등 2명이 출석을 했는데, 이들은 과거 검찰 조사 등과 같이 광주의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지만 사격은 안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헬기 조종사였던 구 씨는 헬기 위협 사격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고 위협 사격을 실시한 적도 없다며 탄약을 소모한 적도 없고 재보급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탄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사태 기간 중에 다른 헬기에 사격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교신을 들은 적도 없다면서 광주에 파견된 헬기 중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또 부조종사였던 서 씨는 사격 지시를 받은 적은 있냐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명확히 답하면서 조종사는 조종 중에 탄환을 장전할 수 없으며 7.62mm 기관총 탄환 2,000발을 탑재했지만 장전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00MD 뒷좌석 탑승한 병력이 헬기에서 사격을 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사격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또 송 전 단장은 무장 헬기는 출격했지만 광주에서 한 발도 쏜 적이 없다며 무장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탕탕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사격을 한다면 엄청난 탄피가 쏟아지는데 탄피를 주었다는 사람도 없다면서 100여 명이 파견됐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또 김 전 대대장은 코브라로 옥상에 있는 대공화기 진지를 제압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다른 항공대 대대장이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를 했다면서 광주천에 대한 위협 사격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른 항공대 대대장이 반대를 표명하면서 서면으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7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39년 전 최초로 무기고가 피탈된 나주 예비군 대대에 긴급 보급품을 헬기로 공수한 헬기의 조종사와 당시 상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헬기 기총사격 논란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31사단의 전투 상보의 기록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 나주 예비군 대대 무장폭도 도착 시에 행동 지시에 관하여 31사단은 나주 예비군 대대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대 근처 100m 지점 민가에서 폭도 정탐 활동 중 이렇게 분명히 전투 상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진압부대였던 31사 전투 상보 기록이 헬기 기총사격의 허위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체험수기의 주제는 헬기가 나타났다. 헬기가 나타났다로 시작하랍니다. (1980년 5월 21일) 새벽을 알리는 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한 주먹 쌀이 절실합니다. 식량 보급 지원을 위해 수차례 무전교신을 했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시민군의 무장 차량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도 사단에서는 나주가 광주로 향하는 전초기지가 된 것을 몰라서인가, 아니면은 서북부 장성, 담양, 화순 지역과 동부 쪽으로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쪽의 진압이 더 급박해서일까, 무전 교신이 두절된 터라 우리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대대로 피신온 이틀째인 오전 8시 대대장실 일반 전화가 처음으로 울렸습니다. 잽싸게 수화기를 들자 대대장님, 군청 내무과장이요, 군청 직원들은 모두 철수하고 읍내는 이미 치안 부재 상태요 라며 자신도 숙직실 인근에 숨어서 전화를 하고 있다고 떨린 목소리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고향 선배인 내무과장에게 신분을 밝히자 그분 역시 크게 놀라더군요. 대대장을 바꿔줄 틈도 없이 나는 식량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긴박한 사정을 들은 내무과장은 보내줄 인편이 없음을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오늘 점심때까지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60여 명의 장병들은 꼬박 하루 3끼를 굶는 셈입니다.
내문과장의 식량 지원 여부에 따라 우리들은 부대 사수와 철수를 결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대대장 정소령도 오늘 새벽 철조망 경계를 하던 예비군과 방위병들의 불평에 이들의 동요와 부대 이탈을 걱정하더군요. 빈 총을 움켜쥐고 한 끼도 아닌 세 끼 식사도 못한 이들과 부대를 사수한다는 게 무모한 일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정문경계를 하던 현역병이 대대장실로 달려와서 희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 언덕길에 수레를 끌고 오는 농부를 발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부대 쪽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신호를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내무과장이 보내준 식량이다. 사방으로 갈아입은 예비군 서너 명을 데리고 수레 쪽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만나듯 수레에 실린 혼합곡 푸대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치며 곧바로 취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식사 준비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대대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초여름 문턱에 선 오르 계절 탓인지 이틀 만에 시래기국에 식사를 하고 나니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고함을 치며 무전병이 취사장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군요. 대대장님, 무전이 잡혔습니다. 무전기를 건네받은 대대장은 여기는 갈매기, 여기는 갈매기, 여기는 갈매기다. 긴급 식량 지원 바란다. 급한 나머지 수신 버튼을 누른 채 수없이 식량 지원만을 되풀이하더군요. 수차례나 반복되는 식량 지원 요청에 알았다 오바라는 한마디로 교신은 성공한 셈입니다. 군청 내무과장이 보내준 혼합곡 6가마와 연대와의 무전교신이 이루어지자 부대 분위기는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경계를 하던 예비군들이 내 고향 내 고장은 우리 손으로 향토 예비군 노래가 가락이 힘차게 울려 퍼지더군요. 21일 오후 4시 갑자기 폭도드루 진지에서 총성이 요란하더니 부대 상공에서 헬기 한 대가 부대 쪽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부대를 내놓으라고 부대 정문에 지키던 폭도들이 쏘아대는 총알을 피하느라고 높이 고공비행으로 부대 쪽을 향해 접근해 왔습니다. 연병장 상공에 이르더니 더 높이
고공을 순회하며 부대 앞에서 쏘아대는 총격으로 착륙을 못한 채 선회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무반으로 달려갔소. 하얀 이불 시트를 가지고 나와서 헬기를 향해서 마구 흔들어 주었습니다. 착륙 안전지대의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수분의 시간이 흐르자 헬기는 서서히 연병장을 향해 내려오더군요. 예비군대대 연병장은 500여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헬기에 탑승한 2명의 병사가 실어온 보급품을 내리는 사이 대대장과 나는 헬기 쪽으로 다가서자 헬기 조종사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더군요. 헬기에서는 M60 기관총과 실탄 상자 6상자가 내려지고 이륙을 서두는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주변이 흙먼지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나는 대뜸 이륙 준비를 서두는 조종석의 소령에게 이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종사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이륙을 서둘고 있어요. 헬기 조종사를 향해 칼빈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식량을 내려놓아라. 식량을 왜 실어오지 않았느냐. 들이대며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식량 대신 기관총과 실탄, 상자만 가져온 헬기 조종사를 향해 수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겁먹고 떨리는 음성으로 나는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나주 대대에 중화기 수송 명령만 받았을 따름이라며 총구를 의식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더군요. 아마도 헬기 조종사는 계급장도 없는 군복 차림의 내 모습을 보고 특수부대나 자신보다 상급자로 비춰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식량 대신 중화기만 내려진 채 이륙을 서두는 항공대 소속 조종사에게 잠시 화풀이했던 나는 사과의 뜻으로 그의 안전 이륙을 위해 양팔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헬기를 보내고 대대장실에 들어서니 벽시계가 오후 5시를 알렸습니다. 나는 정소령에게 떠도는 유언비어들을 신중하게 정리해보자며 의견을 나눴던 것입니다. 식량을 달라고 무전에 액을 복걸했던 우리에게 왜 M60 기관총과 실탄 상자만 보내고 식량은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되새겨지더군요. 또 한편으로는
수송 헬기인데 MU-60 중화기 일정을 싣고 여기를 날아오면서 정교사나 31사단에서 이곳 나주 예비군 대대까지 오는 거리는 불과 27km, 30km 이내 20-30분 항공 거리인데 왜 저 헬기가 높이 조종사가 산소 마스크도 없이 높이 떠서 예비군 대대까지 와서도 착륙을 못하고 선회하고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광주 일대에서부터 나주 예비군 대대까지 오는 동안 지상에서 수없이 무장 세력들이 쏘아대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고공으로 높이 떠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날짜, 동일한 시간의 날짜에 광주 도청 상공에서 헬기가 금남로 쪽에 기총 사격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도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 나주 예비군 대대 MU-60 기관총과 실탄 상자를 건네준 그 헬기 조종사를 겸군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찾고 있으나 아직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들은 시청자분들이나 구전으로 당시 나주 예비군 대대에 MU-60 기관총을 실어주고 그 다음 식량을 가져다 주겠다고 떠났던 그 헬기 조종사, 그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산소 마스크도 없이 고공으로 지상에서 500m 1km 상공을 선회하려면은 산소 마스크가 없이는 조종을 할 수 없는 게 헬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그 헬기는 수송용 헬기지 전투용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 기총 사격의 사건으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어 법정에 선 날, 당시 항공부대 소속 조종사들이 증언을 하러 나온 것을 정말 진실을 밝히는데 그분들의 증언은 한마디 틀림이 없는 사실임을 재론하고자 오늘 7번째 이 얘기의 제목을 헬기가 떴다, 헬기가 떴다, 우리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서 헬기가 떴다 하며 이렇게 이 얘기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